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2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카드를 들고 나왔네요. 예, 요즘 하여튼 3주에 한 번 나오는 주기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난 뒤에 또 3주 동안 안 보여서 언론의 지적이 막 나올 즈음에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군인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일장 연설을 하는데 특이했던 점은 이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주의봉을 가리키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발언입니다. 예전에도 뭐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 적이 아마 있었나요? 그냥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자주 기억을 했는데 요즘 뭐 파워포인트 PPT 발표를 많이 하니까 북한도 PPT 발표를 좀 도입했구나. 그래서 뭔가 본인의 자신감 또 본인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특히 건강 이상설을 이제 완전히 잠재우는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PPT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손 등에 약간의 주사 바늘은 있어서 저게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여튼 뭐 키워드는 핵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인들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억제력이냐. 예. 이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핵 위협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응 차원에서 자위력 차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나 뉘앙스를 주지 않으려는 단어죠. 저희로서는 상당히 섬뜩한 단어입니다. 군을 모아놓고 핵전쟁, 자위력, 또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조만간 또 무력 시위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뭘까에 관해서 일단은 ICBM을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이죠. 최소 3,000에서 4,000km 태평양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들어도 이것을 장착해서 미국에게 날려보낼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위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IBLBM, 그래서 이제 SLBM이라고 그러죠. 보통 바다에서 서브마린, 잠수함에 쏘는 미사일 발사. 지금 심포에서 여러 가지 장비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6, 7, 8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데서 카드는 역시 핵무력 과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우리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이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뭐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단어 쓰고 나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언제냐라는 시기가 또 무엇을 쏘고냐는 대상이 나오는데 결국은 저렇게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김정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게 액션으로 표면화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최소 6월부터는 뭐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7월, 8월이 뭐 절정에 들어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선거가 들어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압박해서 본인에게 어떤 선물,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6, 7, 8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양회를 일단 개최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축소한 모습이던데요. 일단 예년에는 10,000명 정도가 옵니다. 전 성에서 나오고요. 33개 성시에서. 그다음에 소수민족 대표들이 와서 10,000명 정도가 와서 3월에 합니다. 이제 양회라는 게 뭐냐 일단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인대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단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전국 정치협상회의라고 해서 저희가 정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베이징에 회의를 하러 가면 전인대 소속이다, 정협 소속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정부를 대표하는 헷갈릴 건지 것 같아요.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이 두 개의 회의가 이제 열리는 것을 양회 두 개다 그럽니다. 올해 일단 리커창 총리가 이제 6대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중국 사회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했는데 하나 특이한 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GDP 대비 재정 적자를 한 3.6% 가겠다라는 수치는 냈는데 보통 한 6 내지 7% 예년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신감이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신중함 또 매니 했을 때 만약 격차가 크게 나면 시진핑 리더십에 큰 위기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예. 중국 경제가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제 전망할 수밖에 없는 행사였습니다. 예. 홍콩 문제도 좀 거론을 했었죠. 네, 홍콩 문제가 상당히 아주 어려움께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04년에도 홍콩의 보안법에 중국 당국이 이제 어떤 개입을 해서 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반발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홍콩을 완벽한 통제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면 국제사회 비난 여론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이제 주춤했는데 이제는 뭐 경제대국 2위에 올라섬으로써 결국은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 압박에 끄떡하지 않고 이제 홍콩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함으로써 홍콩에서 지금 벌어졌잖아요. 홍콩이 어떤 동북아 금융 어떤 경제 중심지였는데 이런 역할이 점점 어려워짐으로써 우리에게도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홍콩을 통해서 경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홍콩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한국 경제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중 관계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뭐 홍콩 문제도 그렇고 뭐 대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두고선 미중 간의 좀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냉전, 뭐 경제 전쟁, 뭐 신냉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코로나가 하나의 위기 촉발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신의 재선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수였죠.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 대해서 이 중국 책임론을 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력이 너무 미국의 턱 밑에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는 압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주변에 홍콩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이제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잉원 총통의 2기 연임 그 취임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북경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아주 폼페이오를 극심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일국 양제를 이제 차잉원 한 나라지만 두 가지 체제라는 대만의 전통적인 정책을 차잉원 총통이 취임사에서 밝히자 또 대만이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등 양측의 이 대립이 자칫하면 지금 말싸움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1차가 경제고 2차가 군사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대만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TSMC가 파운드리 반도체를 110억, 3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 빨리 어느 편에 서라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압박인데 사실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가 참 걱정입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1위와 또 시스템 반도체 2위 업체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2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또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제 한국 경제에 줄 세우기 차원에서 어려운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 역시 좀 급격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